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해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원으로 배워보는 영단어 첫 번째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바로 적어놨습니다. 앞에서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처음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판서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가요? 싫은가요? 이거 호불호가 갈리더라.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써주면서 너희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접두사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갈 겁니다. 영어 통합공략도 들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힘을 빼나갔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접두사는 대가리에 있는 거예요. 두가 머리 두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두사가 가장 중요해요. 영어 어원에서는 접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근의 앞에 붙어서 의미 등을 단어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그 의미라는 거를 빼박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를 몰라도 그 접두사가 그 단어의 앞에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접두사의 뜻으로라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고 익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치와 방향, 시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만 나왔다 하면은 위치, 방향, 시간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딱 4개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pro, 그리고 두 번째 pre, 그리고 세 번째 for,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anti. 이거예요. 자, 얘네들이 딱 위치, 방향, 시간에서 특히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외워. 일단은 알고 가야지. 앞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 여러분, 이게 나오면 다 앞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앞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얘네들이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 어근의 앞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단어 대가리에 있을 거 아니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프로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거 propose 있죠. propose가 있습니다. propose 뭡니까? 결혼해달라는 프로포즈죠. 그래서 청혼하다도 있고 제시하다도 있고 제안하다도 있죠. 앞에서 제안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pro 들어가서 말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 들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강의 미리 보기 할 때 그 미리 보기 preview 있죠. preview 앞에서 view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pro는 앞에, 앞으로 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forward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pro는 forward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 pre는 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before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리 보기 다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해석하면 돼요. 앞에서 view, 본 것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시사회, 미리 보기,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r로 들어가는 거. for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앞에 라는 뜻이기도 하고 미리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굳이 뽑자면 그래서 before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for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말하는 forehead 아시나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이제 지칭하는 대상인데 forehead. 머리인데 앞머리죠. 그죠? 앞머리가 덮은 부분이 어딥니까? 우리 머리카락에서 봤을 때 여기 바로 앞대가리 이마예요. 이마. 맞박이라고 하죠. 이마가 바로 forehead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라고 해서 이마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는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 들어가면 이런 뜻이라는 거 연관이 지어지죠. 그 다음 마지막 anti로 시작하는 거. 우리 anti는요, t 발음만 동일하면 돼요. 얘도 앞에, 전에 라는 뜻에서 before가 같고요. 이거는 그냥 다 체크 그냥 이렇게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내용 생김새가 조금 바뀌지만 어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아요. antique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특히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나와요. 과거의, 오래된, 고대의, 특히 우리는 고대의라는 뜻으로 외우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앞선 시대잖아요. 오래전, 앞이죠. 그래서 다 얘네들 appropriate for anti가 나오면 앞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을 봤으면 앞,
다음은 뭐겠어? 뒤죠. 근데 이번에는 뒤와 옆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뒤와 옆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와 옆을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냐? 첫 번째, re. 딱 봐도 re, by 약간 re 딱 그런 느낌 나죠? 다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retro라는 뜻도 있죠. 단어도 있어요. retro, intro와 같은 맥락으로 tro가 뭔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뒤로, 뒤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ack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back. 오케이? 네, 그래서 back도 되고 다시라는 뜻도 있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again. again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포괄하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뜻을 먼저 알려줄게요. 우리 은퇴하다라는 단어 아시죠? 뭐예요? re가 들어갑니다. retire, retire 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retire 이 은퇴하다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뒤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다예요. 그리고 retire는 뭐냐면 후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무조건 은퇴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 여기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후퇴하다일 수도 있어요. 적진에서 퇴각하라 이럴 때는 후퇴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re 다음에는 이제 with 이라는 게 있어요.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 아닌가요, 선생님? 그죠? 맞아요. 근데 이 with은요. 다 앞에 붙으면 그러니까 걔만 쓰면 뭐뭐와 함께인데 with이 앞에, 어근 앞에 붙는 게 접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붙는 접두사로 역할을 했을 때에는 이제 뒤로 내지는 뒤에 라는 back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럴 때에는 back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withhold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withhold가 뭐예요? hold가 뭔가 약간 잡는 거죠. 근데 with이 뒤에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withhold라는 단어는 억제하다. hold가 잡는 건데 뒤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하지마! 잡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하나씩만 예시를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by. by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y. 얘는 뭐예요? 옆에, 옆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옆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beside랑 같은 내용의 같은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옆으로라잖아. 옆에 이제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이해해 보시면 얘 플러스 알파 해서 이렇게 땡땡땡땡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부수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인은 두 번째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secondary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by가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 옆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high pass 들어보셨죠? high pass가 안녕 하고 지나갔네 이거죠. 그러니까 pass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bypas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ass는 뭘까요? 길이라고 이해했을 때 pass가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 지나는 길인데 bypass 옆에 있는 길. 그래서 우회도로예요. 그냥 옆길로 샜다 할 때 그 옆길이라고 해석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뒤 옆만 알면 이 단어들 알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보라색 이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만 알면 단어들 몰라도 해석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ara라는 게 있습니다. para. 많이 들어보셨죠? 네. para는 옆에라는 뜻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하는, 뭐에 반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주로 옆에라는 뜻으로서 beside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쓸게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dice가 뭡니까? dice. paradise 들어보셨나요? paradise. 이번에 배울 단어는 paradise인데요. 천국, 지상 낙원 이런 거를 paradis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낙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paradise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하는 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옆에도 있고 반하는이 against인데 이걸 안 써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될 것 같아. 봐봐.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죠. 현실에 반하는 속세, 엄청난 이상향이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뭐에 반하는? 현실에 반하는 느낌인 거예요. 현실 옆에 약간 동떨어진 느낌의 또 다른 색다른 공간, 이 파라다이스니까. 이런 식으로 다 영어는 어원이 있어요.
모든 단어들이든 다 어원이 있습니다. 고유어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이렇게 알면 또 with, by, para만 알면 얘네들은 뒤, 옆을 나타내는구나를 한 방에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를 볼 건데요. 자, 이제 앞, 뒤, 옆 봤으면 이제 위, 아래를 보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위,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아래는 조금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위. up and down 이라 그러죠. up 이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있죠. 하나. 알고 계신 거 up. 위라는 단어죠. 그래서 up이 있고 두 번째 super이 있습니다. super가 약간 뭔가 대단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나타내는 느낌이죠. 절대 super가 아래를 나타낼 것 같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네. 그죠? 그 다음에 over. 뭐를 능가하는 거죠? over. 그죠? 그래서 over 또 무엇의 위라고 뜻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로 가는 것도 배워야죠. 뭔가 decrease라든가 D가 들어가면 뭔가 줄어드는 느낌 들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어원을 나한테 배운 적이 없고 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도 이미 하고 있다니까? D가 들어가면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re가 들어가면 다시 하는 느낌.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over도 있고 그리고 D 또 있다고 다 아래로 해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뭔가의 아래로. 그래서 submissive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ub라는 단어. 뭔가 약간 메인, sub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nder이라는 뜻도 있죠. over가 같이 배웠을 거예요. under. 잠깐만, 내가 잘못 체크했구나. 여기에요. under. 이것도 무엇의 아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up, super, over. 이 어디라고? 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고 the, sub, under. 이 아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시 단어들이 있을까? 그 단어들이 맞는지 검색해 보셔도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꼭 듣고만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수업에서만큼은 인강이어도. 아유, 수업 하니까 힘들다. 자, up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다? 위에서 hold, 잡는 거.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with hold 배웠었죠. hold가 또 나왔네요. 그죠? 네. 어근이 hold라는 게 되게 흔한가 봐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 너를 지지해. 이겁니다. 투표가 이런 이미지 있죠. 표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서 툭 꺼내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per, 이 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super. superior 들어보셨죠? 우월한이죠. superior이 우월한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PE가 날아가고 단어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만 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냥 적어둡니다. 서피스 들어보셨나요? 서피스래. 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4에 컴퓨터가 하는 게 생각났어요. surface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 surface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올리면 안 돼요. 표면, 바다의 표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라는 뜻이 듭니다. 꼭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담아놨고요. 그 다음은 over. over는 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overlap 들어보셨죠? 컴퓨터 하면 overclock이라든가 뭔가 약간 그런 전문적인 거 맞나? 그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overlap, 뭔가 과부하되거나 뭔가 과하게 된 거. 랩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랩은요, 랩을 싼다는 게 뭐냐면 얇죠? 겹쳐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overlap은 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랩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겹치다 포개다 라는 뜻이 되면 overlap이 되거든요. 이것도 위 맞죠? 포개는데 아래로 포개진 않겠죠? 위로 포개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D. 여러분들 decrease 맞아요. decrease도 포함됩니다. 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ecrease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너희들이 왜 아래로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인데요. desire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선생님, desire는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 아닌가요? 바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 이게 왜 아래의 의미를 갖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목표잖아요. 아직 내가 아래에 있는 거죠. 실현을 했으면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람, 욕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desire이 바람, 욕구인 이유는 네가 아래로라는 뜻으로서 바람은 아직 이루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내 목표이기 때문에 desire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래에서 열망하는 sire이 뭔가 목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때 아래에서 계속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under, sub부터 볼까요? sub, 아래에, 아래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suffer로 바뀝니다. 알죠? suffer, 고통받다. 고통을 위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흔히들 아래에서 받는 거죠. 윗사람의 아래가 고통받는다, 눌린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짓눌린다. 아래로 고통받다. suffer도 아래죠. 마음도 아래가 돼요. 고통받으면. 그래서 suffer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은 under, 뭐뭐 아래죠. under에다가 go 붙으면 뭐예요? 가는데 아래로 붙는 거죠. 아래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안 좋은 상황을 겪는 요소로 많이 쓰여요. 그냥 흔히 겪다, 뭔가 상황을 겪다, 경험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지만 그래도 undergo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go,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주로 아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들고 super, over가 같은 위는 플러스 느낌이 드는 단어들의 어감이 있다 라는 것도 뭐 너희들이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거 다 봤으면 위, 아래 다 봤어요. 앞, 위, 앞, 옆, 잠깐만. 앞 봤고, 뒤 봤고, 옆 봤고, 위, 아래까지 봤어.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위, 아래까지 봤다니까? 이제 방향을 봐야죠. 위치 봤잖아, 위치. 이제 방향을 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 봤어요. 너희도 위치 살펴본 겁니다. 체크. 그 다음은 방향 봐야죠. 그래서 어디에, 어디 쪽으로 라는 단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디 쪽으로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t 라는 단어가 있어요. at. 그리고 두 번째 i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 네, in. 이 정도인데요. at은 이제 다 써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향해서 어디에 라는 to의 의미도 있고요. 어디 쪽으로 라는 뜻,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해서 toward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at가 조금 생김새가 바뀌는 거, advertise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operate, 좀 억지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관련이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operate는 어디를 향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AD지만 AP로서 생김새가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왜냐? parade 때문이에요. 이 어근 때문에 P로 바뀐 겁니다. add parade 하면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언어 특성상 발음이 쉬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arade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향하는 거, 접근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생겨도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어원 뭐하러 배워요?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원이 여러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모르는 단어를 해석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in 알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에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는 예시가 좀 많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 많을걸요? introvert도 있을 것이고. introvert는 뭐예요? 성격 문제예요. 성격. 그죠? introvert. 내성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ro. 뭐예요? intro. 인트로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인트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안쪽, 그 내용에서 안쪽에 위치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안으로, 어디 안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 안에, 그래서 indoor이라고 해도 문 안에기 때문에 실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outdoor 하면은 당연히 바깥쪽 실외용이라고 하고 indoor이라고 하면 실내용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방향, 뭐뭐해 뭐뭐 쪽으로 이거 다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로 전체적으로 안을 봤다면 이번에는 밖을 봐야죠. 방향인데 이번에는 밖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 자, out 아까 나왔었죠. out 기억나요? outdoor 기억나시죠? 그래서 out이 처음에 첫 번째 예시로서 가장 흔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exo도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얼마나 엑소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싶었으면
엑소가 밖으로라는 뜻인데 그거를 사용했을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엑소라는 것도 밖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rance. trance 선생님 딱 내가 생각나는 단어 있는데 그 단어 밖이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위에부터 차례대로. 자, 먼저 첫 번째 out. outdoo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input이 있었죠. input 컴퓨터에 조금 RGB 케이블 연결해 봤으면 알 거예요. 요즘은 HDMI, DP라는 한번 나왔지만 USB 꽂아보는 거. output, input은 안에다 꽂는 거고요. output은 밖으로 꽂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생산적인 용어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output이 생산적인 용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output, 뭔가 미는데 밖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생산, 산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에 아웃풋, 인풋을 꽂는 거는 그 산출된 거를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서 꽂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그냥 아무튼 아웃풋이 산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는 단어, 얘네들도 마찬가지 밖으로라는 뜻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둘 다 아웃인데 밖으로 나타나는 아웃이라는 의미인데 얘는 더 뭐뭐한, 그러니까 아웃이 더 뭐뭐한이라는 뜻도 간혹 가져서 적어만 줄게요. 더 뭐뭐한, 상상 이상. 밖이라는 게 범위가 이만큼이 아니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뭐뭐한, better, more than 이런 뜻도 가질 수 있는 게 out. 그리고 얘는 only 밖이라는 의미만 가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아는 단어. 뭐? examine.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examine. 조사하는 거죠. 조사. 자, 조사, 시험, 관찰인데요. 이 조사라는 뜻 딱 봐도 밖에서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시험하는 거, 진찰하는 거 다 밖이죠. 오케이? 사람과 사람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원은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좀 우기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찔렸어요, 말하면서. 하지만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언어는 다 이래요. 이게 도움이 돼요. 제발 첫 강의라서 내가 계속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 이것만 듣고 안 들을까 봐. 네.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엑스트라 들어보셨죠? 엑스트라가 뭡니까? 한 번 출연하고 안 나오는 출연진들을 엑스트라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냥 밖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밖에라는 뜻이 돼요. 엑스트라. 그래서 extra랑 external도 있어요. internal 들어보셨죠? 내부의잖아요. 그럼 external은 뭐겠어요? 외부에겠죠? 그래서 tunnel이라는 것도 있다. 많죠? 오케이? 절대 억지 아니라는 느낌 들죠? 이 단어만 알았으면 이게네들 examine 사실 조금 생소하게 생겼거든요. 그냥 밖에서 하는 거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조사, 시험, 진찰 사실 전혀 달라 보이지만 문장을 해석할 때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아예 몰라서 그거 생꽝 그냥 빈칸초론처럼 빈칸으로 놔두고 해석하면 더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비슷하잖아.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trance입니다. trance는요, 여러분들 딱 생각났던 게 내가 아까 물어본 게 뭐냐면 수송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수송. 네. 그래서 수송은 예시로 안 들 거예요. 자, trance는 가로질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로질러. 밖이잖아요. 밖에서 특히 가로질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trance예요. 그래서 가로질러는 뭡니까? across 들어보셨죠? 네, across가 이제 trance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신, 변형 이런 것들 해서 툰이 transiti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붙은 거예요. transition이라는 단어 뭡니까? 변화하고 변천한다든지 전환되거나 어딘가로 전이 됐을 때 transition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transition도 마찬가지 이게 포함이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개인데 내가 하나를 빼먹었구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가로질러라는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디아예요. 디아. 네, 디아. 가로질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가로질러. 자, 디아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좀 지저분한 걸 담아놔서 미안해요. 지저분한 걸 담아놨어요. 뭘까요? 모르는 단어일 확률이 높아요. 의학적인 용어로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마 별표로 수능에 만약에 출제되면 알려주긴 할 텐데 이런 더러운 단어는 잘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담아보았습니다. 이런 뜻의 단어도 있다. 예, 영어에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생김새도 이상해요. 약간 있잖아. 더러운 거나 이상한 거는 단어 생김새도 별로예요.
한자나 영어나 다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말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네, 헐싸인데요. 우리가 흔히 DDONG라고 불러주는 그 단어도 약간 더러운 이미지 들죠. 우리나라의 모든 예를 들면 이제 성함 이름에서 성이 있는데 그 단어 DDONG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잖아.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 어감상 쌍디귿의 이응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띠르히야 이상하죠. 설사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단어들이 이어진다. 얘도 가로지르는 거죠. 우리 장 속을 가로질러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치, 방향, 시간 모두 다 살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